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10월달은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내일도 쉬고 다음 주 월요일도 쉬는 날이죠. 다들 올해 마지막 연휴인 만큼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미국 3대 지수의 흐름과 함께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이야기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먼저 S&P 500 어제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0.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4%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정말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또 악재가 많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상승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나스닥을 돌아오면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이 분봉 차트를 보면 장 초반에는 정말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점을 형성하고 장 종료 시점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어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스닥하고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다우지수는 분봉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다우지수까지 장 초반과 달리 큰 상승을 보였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어제 미국의 머크사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먹는 알약 형태거든요. 이 치료제 임상 3상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3상 실험에서 7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바르 3상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알약을 복용해도 환자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춰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크사에서 조만간 FDA 긴급 사용 신청을 계획할 것이고, 또 다양한 국가들도 신청을 서두르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런 인식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너무나 시장에 많은 악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의 헝다 이슈도 있고, 또 전력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미국의 디폴트 위기까지 이렇게 악재는 겹겹이 쌓여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악재는 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악재가 거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근에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제 재개를 비롯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을 불러올 수 있는 주말에 발표되었던 큰 재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지난달이었죠, 이 머크사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 치료제를 선구매 계약 중이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악재가 많이 쌓여 있었고 딱히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던 상황에서 다소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하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알약 치료제 1인당 가격이 92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뭐 5개인지 10개인지 거기까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인당 가격이 92만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 약을 먹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미국의 머크사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장중에는 12%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종가는 8.3%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윗꼬리를 달긴 했었지만 지난번 화이자하고 모더나 그 두 기업도 백신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다면 반대로 백신 관련주들, 자, 모더나의 주가를 보시면 어제만 1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조금은 반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이자. 자, 화이자는 모더나하고 다르게 0.19%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백신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화이자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2상 실험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머크사에서 임상 3상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덜 빠졌던 이유는 어차피 이 기업도 임상 2상에 들어갔던 만큼 그런 부분이 모더나하고 다르게
조금은 반감되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국내 시장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도 다음 주에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은 약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치료제는 백신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제와 백신,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백신 관련주는 약세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어떤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업종별로 보시면 에너지 및 관련 서비스, 이쪽이 2.4%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 1%의 상승이 나왔고, 또 천연가스는 4%의 급락이 나왔죠. 천연가스는 최근에 강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투자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가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가는 철저하게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보인다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면, 천연가스는 경기 회복보다는 최근에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 그로 인한 석탄 가격 상승과 또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대체제인 천연가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게 정말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어서 유가까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치료제 관련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 수가 있고, 또 연말이 된다면 경기 회복이 가파라지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까지 덩달아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은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은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석탄의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석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고, 이런 부분이 석탄 가격 상승과 함께 전력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인 천연가스도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전 세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생각해봐도 이런 부분이 천연가스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천연가스의 상승은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이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제 미국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 섹터가 가장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전력 생산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대안으로 지금 소형 원전 쪽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한번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많은 국가들이 2050년으로 하여금 탄소 제로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50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석탄의 비중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줄인 양만큼 다른 곳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연가스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그쪽에서 전력을 충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또 중국은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줄여 나가지만 반대로 소형 원전을 조금씩 확대함으로써 2050년까지 그 안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 소형 원전을 필요한 전력원으로서 활용해보자,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 세계의 인식은 대형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지만 반대로 소형 원전은 탄소 중립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안에 필요한 전력원으로서 활용해보자,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매력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형 원전, 이쪽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부분은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영국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소형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했었던 만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소형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한번 살펴보세요. 날짜가 9월 27일 오후 5시 24분에 나왔죠. 9월 27일이에요. 자, 여기 원전 관련주를 제가 6개로 분류를 해놨었거든요. 지금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신기계, 또 우리기술, 한전산업, 서전기전, 한전기술 이렇게 6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9월 27일 날 기사가 나왔다고 했었죠. 그게 장 종료 이후에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반영되었던 것은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3.6%의 상승이 나왔고 서전기전 이 종목은 6%, 한전산업은 9.8%, 그리고 우리기술, 한신기계, 두산중공업 이 세 종목은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 한전산업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전기전 그리고 한전기술 이 두 종목은 2등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신기계하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전산업과 다르게 이 당시에 기사가 나온 뒤부터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물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전산업을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는 것 같고요. 주가 위치를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 관련주는 한전산업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시장이 부진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미국의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에 국내 시장이 휴장할 때도 좋은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도 다음 주 화요일날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면서 다가올 다음 주를 맞이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